그다음 나이키 이야기 오늘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좋은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 그래도 몇 개 좀 찾아오긴 했는데 좋은 이야기 솔직히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실적부터 살펴보면 뭐 EPS는 이번에 사람 많이 자르고 구조조정 고강도로 하니까 시장 눈높이보다 높았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 꽤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하면서 역성장을 시작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뭐 최근에 거의 한 5분기 연속, 6분기 연속 이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 확장세 나타났는데 이번 분기에는 소폭 이제 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이 마진이 증가 추이에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마진도 시장 눈높이보다 낮았던 것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번에 나이키가 2024 회계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거라 2025 회계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지난 분기에 제시했을 때는 매출이 한 자릿수 소폭 상반기에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정상화될 거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2025 회계년도에 이제 매출 한 자릿수 중반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 분기 마이너스 1.7%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 성장률, 매출 감소율이죠. 매출 감소가 더 가팔라질 거다. 뭐 그런 이제 처참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이 가이던스 하나에서 시장 점유율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이키 CFO도 완전 확인을 해줬는데 이 정도 규모의 매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당장 뭐 회복을 기대하지 마라. 조금 이 기업을 다시 뜯어 고치는데 상당 시간이 할애될 걸로 좀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긍정적이었던 것 중에는 나이키도 계속 혁신을 계속 강조하긴 하죠. 여기가 뭔가 계속 혁신, 혁신, 자꾸 혁신을 강조하는데 일단 이 혁신 제품이라고 내놓은 나이키 페가수스 41 6월 5일 날 전 세계에서 출시했는데 국내도 판매를 조금씩 시작하긴 했습니다. 이 러닝화 제품 뭐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페가수스 41을 필두로 러닝화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로 많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나이키가 제품 라인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뭐 잘 돼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업이 좀 많이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게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장 방문객 실제로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체감됩니다. 나이키 매장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프로모션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모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키의 프랜차이즈 모델이라고 하면은 며칠 전에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에어조던, 그리고 에어포스 원 그런 모델들이 대표적 모델인데 그런 것들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4월, 5월에도 이어지고 6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뭐 중국에서 이번에 뭐 잘 팔렸다 그런 이야기 있긴 했어도 이 잘 팔린 거는 그냥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팔린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높은 프로모션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뭐 중국을 중심으로 거시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아쉬운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건 나이키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리테일 업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재고가 쌓이면은 할인 판매 시작해야 되니까 안 좋은 건데 그래도 뭔가 좀 그 옛날에 안 팔리던 것들 계속 할인 판매로 어느 순간 처리를 다 하면은 뭐 기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나이키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국내 매장이나 나이키 신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 측에서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가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은 일본과 한국이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신제품들 먼저 선보이고 잘 안 팔리는 것들 치우고 있으니까 뭐 나이키 매장 직접 가셔서 조금 제품 구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일본이랑 한국이 가장 선도한다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매장 많이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키의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 나이키 CEO 존 도나호 CEO가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 때 또 이제 우리 게임 체인저가 생겼다. 이게 혁신이다. 하면서 나이키 에어맥스 DN 이 왕구슬 신발을 혁신이라고 엄청 강조하셨죠. 지난번 컨퍼런스 콜 때 막 자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이 신발 신고 있는데 너무 편하다 이야기했었지만 제가 매장에서 신어보니까 별로 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10%씩 다 할인하고 있던데, 그 많은 소비자들한테 큰 반향을 이끌고 있으면은 할인 판매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키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요소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에어맥스 DN 솔직히 저는 이게 3개월 전에 출시되고 신고 다니는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그 대전역에서 딱 한 명 봤는데, 근데 이 에어맥스 DN 이거 두 번째 버전을 이미 개발 중이라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안 팔리는 거를 두 번째 모델 만든다고 하니까 서양에선 잘 팔리나요? 근데 한국이 가장 트렌드한 시장이라 했는데 가장 트렌드한 시장에서 안 팔리면은 말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이거는 산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이게 오늘 공식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니까 또 매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가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 분명 신는 사람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이 제품 컬러를 이렇게까지 많이 출시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뭐 여러 컬러를 출시해서 사람들이 다 사면은 그게 매출로 전환되지만 만약에 안 팔리면은 다 재고로 쌓이고 나중에 아울렛에다가 할인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진 축소되고 계속 악순환 돌고 그러면 이제 나이키는 어차피 할인 판매하는 브랜드니까 기다리면 된다. 그런 이제 고객 마인드 생기고 하면은 계속 악순환 돌면서 브랜드가 망가지는 건데 일단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이키가 진짜 우리의 이거는 희망이다. 진짜 마지막 동아줄이다라고 거의 강조하듯이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 나이키 보메로 이 위에 있는 모델이 보메로 17입니다. 근데 이 나이키 보메로 18 이게 아직 공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이번 분기에 미리 프리뷰 쇼 한 번 한다 합니다. 근데 내년 봄에 이 보메로 18이 완전 나이키의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서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나이키 페가수스 프리미엄 이것도 몇 번 계속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내년 봄에 출시될 모델로 이것도 나이키의 혁신을 증명할 수 있고 다시 성장을 가속화할 모델이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결국 뭐 이게 나이키가 진짜 부활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나이키 경영진이 말하는 거 보면 됩니다. 이거 나이키 페가수스 프리미엄 내년 봄에 출시돼서 진짜로 사람들 많이 신고 다니는지 뭐 보메로 18 진짜 많이 신고 다니는지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게임 체인저 될 거라 했던 그 왕구슬 신발은 조금 안 신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키에서 결국 이게 조금 계속 기업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뭔가 이런 혁신 제품을 출시하고 혁신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본인들만 혁신을 가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브랜드들, 뭐 호카, 온, 아식스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가만히 있고 나이키가 따라오면 뭐 나이키가 역전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더 빨리 달아납니다. 나이키가 쫓아오면은 훨씬 빨리 이제 기다려주지 않고 따라가는 더 멀리 뛰어나가는데 호카에서도 이번 7월에 벌써 이제 뭐 며칠 뒤입니다. 이 호카 스카이플로우라는 뭐 호카에서 앞으로 이거 진짜 호카 베스트셀러 모델이 될 수 있는 신발 라인업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델 처음으로 출시되고 또 이런 러닝화, 뭐 링컨 4 또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나이키는 이제 혁신 제품 내년 봄에 내놓는다고 하죠. 근데 호카는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온러닝도 이거 온 클라우드 틸트 이 신발 모델 연초에 출시하고 엄청난 인기 전 세계적으로 끌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공급 이슈가 엄청 심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분기 지날수록 계속 깨달으니까 이 제품 생산 늘리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먼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다 아는데 나이키는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결국 현재 프리마켓에 뭐 이런 관련 기업들 다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은 제 생각엔 소비 악화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국내에서도 지난번에 한 2주 전쯤 코엑스 거의 매장 갔다가 나이키 매장은 거의 팔이 날리는데 호카 매장은 가득 차 있는 거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소비 악화는 아니고 그냥 나이키가 점유율을 상실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뉴발란스, 뭐 호카, 온, 아식스, 뭐 브룩스, 사코니 그런 경쟁 브랜드들한테 나이키가 이 제품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는 모습 거의 확인 사살해 준 게 아닌가 싶고 결국 시장 트렌드가 패션 트렌드가 고프코어 스타일 이제 조금 펑퍼지만 오늘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런 완전 그 로우라이즈 스타일의 배기 팬츠 엄청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에는 항상 이런 그 맥스 쿠셔닝 신발 이 엄청나게 좀 청키한 그런 데디 슈즈, 어글리 슈즈를 좀 많이 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키는 그런 제품들이 없어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데, 나이키 그래도 하나 또 희망적인 건 나이키 측에서도 이 트렌드를 이제 캐치하고 신제품은 편안함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브랜드들처럼 무조건 편안함만 강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결국 경쟁 브랜드들한테 뺏기는 게 그런 러닝 분야나 뭐 라이프스타일, 패션 분야에서만 뺏기는 게 아니라 최근 여기 축구하고 농구화 시장에 진출한 스케쳐스가 있죠. 스케쳐스가 원래 러닝화, 워킹화의 대명사 기업이었는데, 아니, 축구하고 농구 시장 진출해서 현재 유로 2024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에. 물론 여기 잉글랜드는 조금 성적이 좋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16강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 주장이자 그 토트넘 원래 손흥민 선수랑 그 동료였죠. 뭐 무관의 제왕이라 볼 수 있는 해리 케인 선수도 이번에 작년에 바이에른 뮌헨 이적하면서 스케쳐스랑 이제 나이키에서 스케쳐스로 제품 그 파트너십을 갈아탔고, 그리고 이번에 또 파리올림픽 미국 대표팀 미국 농구 대표팀은 사실상 NBA 올스타입니다. 한 11명? 12명 뽑나요? 그 12명 안에 들 정도면 그 NBA에서도 거의 스타 중에 스타인데, 그중 한 명인 조엘 엠비드 선수도 스케쳐스 농구화에 이제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결국 다 나이키가 지배하던 이런 스포츠 시장조차도 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너네 좀 러닝도 잘 못하고 그런 패션화도 잘 못하던데 뭐 축구화랑 농구화도 우리가 가서 뺏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가장 크게 놓쳤던 거는 이 러닝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도 이 러닝 붐이죠. 그 한강에 러닝 크루들 엄청 활동 많이 하고 요새 취미로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팬데믹 이후로 이 러닝에 대한 수요가 정말 커졌습니다. 근데 나이키는 그동안 기능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한정판 제품 발매에 이쪽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품 기능을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디올, 티파니, 뭐 이 사카이, 그리고 뭐 오프화이트 이런 브랜드랑 자꾸 그냥 협업만 하고 한정판 발매해서 신발 어떻게든 뭐 그 20만 원짜리 신발 2천만 원, 막 3천만 원 더 비싸게 팔려 궁리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러닝 크루들 다 이 나이키 안 신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기능성을 찾는 이 러닝 크루 소비자들한테 그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고 하니까 외면받기 시작했고, 또 한정판 신발도 계속 이걸 남발하기 시작하니까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발매하면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잘 팔렸으니까 또 다시 발매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한정판입니까? 근데 나이키가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 매니아들, 신발 수집가들조차도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제품 더 이상 안 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기업이 많이 브랜드 가치가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나이키도 이 러닝 크루들 이런 게 유행이란 걸 알다 보니까 다음 회계년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런 러닝 크루들 활동하는 소비자 캠페인 활동에 뭐 10억 달러 투자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한정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이키가 진짜 전성기 시절 뭐 주가 사상 최고가 가던 시절에는 그 말씀드렸듯이 한정판 제품 뭐 발매하면은 진짜 뭐 그 디올 뭐 티파니 그런 거 2천만 원, 3천만 원 웃돈 붙어서 거래되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나이키에선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브랜드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런 온러닝 로에베랑 콜라보 이제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진행했는데, 뭐 웬만한 사이즈 모델들 다 품절 대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나이키의 포지션을 그냥 이제 뺏어간 아식스하고 이 키코 코스타니노브, 이분이 2020년에 디자이너로 오면서 이제 협업 제품, 뭐 콜라보 제품 출시하는 족족 그냥 다 여기 리셀 가격 뭐 두 배, 세 배 붙을 정도로 나이키 과거 전성기 때 보여줬던 거를 아식스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조금 많이 뺏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실적에서 또 처참했던 부분이 이 컨버스 이틀 전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리나가 와도 이걸 못 살리고 있다, 그 모델을 하는데도 진짜 증명이 됐습니다. 매출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았고, 컨버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8% 하락하면서 아니, 브랜드가 조금 많이 망가졌는데, 그리고 컨버스도 뭐 최근 아디다스, 뭐 오니츠카 타이거, 푸마 이런 모델들한테 다 이제 유행을 넘겨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음. 결국 이렇게 나이키의 이제 매출 한 5% 정도 차지하는 자회사 컨버스, 이 구글 트렌드로 보아도 트렌드가 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뭐 반면에 이제 경쟁 브랜드들 오니츠카 타이거가 사실 이 시장의 지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니커즈 시장에 아디다스하고 오니츠카 타이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푸마 뜨고 있는데,
확실히 나이키가 하던 걸 다 뺏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나이키 기업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노력이 쉽지 않은 거는 기존에 팔던 모델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에어포스 원, 나이키 어떻게 보면 에어조던 에어포스 원이 스테디셀러 모델인데 이게 구글 트렌드 보면 안 팔리죠.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다 처리할 때까지 나이키는 재고 문제를 떠안아야 되고 마진도 악화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제품 새롭게 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존 제품들 먼저 다 처리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 나이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기업이 이제 마진이 높고 뭐 브랜드가 선도적인 브랜드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해야 조금 쳐줄 수 있는데 이제 역성장을 시작했고 뭐 브랜드 가치는 그래도 여전히 높아도 조금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고 마진도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이제 잘 나간다는 뭐 데커스 아웃도어, 호카, 온러닝, 뭐 룰루레몬, 스케쳐스, 뭐 또 뭐 버켄스타, 크록스 그런 데들 하면은 마진율 다 엄청 높은데 나이키는 꽤 이게 마진이 많이 차이가 나죠. 어쩌면은 진짜 나이키 시도 때도 없이 할인하는데 그 할인 판매 자꾸 하던 게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또 뭐 그래도 나이키 칭찬하고 싶고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 카피캣 전략, 결국 이 카피해서 따라가는 전략 성공했다고 보는데 나이키 측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레트로 러닝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모델들을 레트로와 Y2K, 그러니까 약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신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표현하던데 레트로 비즈니스. 이 부분이 내년 회계년도에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델들 다 지금 엄청 잘 팔린다. 그런 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아까 봤던 그 에어포스 그런 게 잘 팔려야 할 것 같고요. 뭐 카피캣 전략 실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이키 측에서 이 카피캣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카피했다고 인정하진 않지만 결국 아식스 다 따라하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 Y2K 트렌드 빠르고 민첩하게 우리 대응 중에 있다 이야기하니까 뭐 빠르고 민첩하다는 거 보니까 결국 뭐 아식스가 뭐 내놓을 때마다 나이키에서 빨리빨리 카피해가지고 잘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뭐 매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키 주가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영진도 사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조금 경영진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키가 결국 증명해야 되는 거는 내년 봄에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뭐 페가수스 프리미엄 그리고 보메로 18 이 모델들 잘 팔리는 거 확인을 해야 뭐 주가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11월 말에 거의 7년 만에 투자자의 날 개최한다고 합니다. 투자자의 날에서 새로운 기대감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11월에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 영향 때문에 오늘 뭐 데커스 아웃도어, 온홀딩 다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데커스 아웃도어에서는 뭐 이제 이런 뭐 호카, 스카이플로우, 이제 기존 잘 나가는 본디랑 클리프톤에 필적하는 베스트셀러 될 거다. 이거 뭐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출시할 예정에 있다 하고요. 그리고 온홀딩도 오늘 뭐 결국 나이키 영향받아 다락하고 있는데 근데 뭐 온러닝이랑 로에베 이렇게 콜라보한 거 뭐 품절 대란 보일 정도로 계속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쳐스도 오늘 그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스케쳐스 좀 신기하죠. 최근에 사상 초유가 랠리 펼치던데 뭐 스케쳐스 기본 신발도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유로 2024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항상 고통받고 계시는데 해리케인 선수 해리케인 선수 결국 이제 유로 2024에 또 유력 득점왕 후보기도 하고 이제 본인 성적에 따라 뭐 스케쳐스 신발도 만약에 우승한다면은 각광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뭐 축구 성적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투자 의견 몇 개 업데이트 돼 있는데 이거 여기 스티펠까지만 보고 PC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스티펠에서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고 2025 회계년도 가이던스는 2025년까지 성장에 대한 전망을 더 낮췄고 투자자들에게 아직 입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이런 거 팔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다시 모멘텀이 구축될 때까지 지켜보라. 그리고 나이키 경영진의 신뢰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CEO 교체 가능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존 도나우 CEO, 나이키 DTC 강화를 위해 데려온 CEO인데 서비스나우 출신입니다. IT 전문가를 데려왔는데 DTC 전략도 망했고 이제 도매 사업도 사실 망했다 보니까
그냥 의료 전문가 다시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투자 의견 나이키에 꽤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 자체를 다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중 확대해서 중립 하향하고 있는데 또다시 실망스러운 실적에 가이던스 하향했다. 나이키의 매출 성장과 수익 개선 일정이 적어도 향후 12개월 동안 쫓겨났다. 2024년 하반기 변곡점 가능성은 이전 비중 확대 논지의 주요 근거였으나 지금은 주가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키 경영진이 지난 실적 발표 때만 해도 이거 나이키 에어맥스 DN 이 왕구슬 신발 이거 진짜 뭐 게임 체인저고 엄청 잘 팔릴 거다 했는데 출시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할인 판매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UBS에서 또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해서 중립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투자 의견 자체에 하향하는 모습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다. 나이키 실적에 대한 빠른 반등은 없을 것이다. 다년간의 사업 재설정에 착수 중이고 나이키의 5년간 연간 이익 성장률을 기존 13%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 낮은 성장 전망은 주가의 낮은 멀티플로 이어져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그에 합당한 PER 평가를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거의 뭐 신발 시장의 왕이 된 아식스한테 그냥 다 뺏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뭐 투자 의견 이렇게 마지막 다 정리해드리고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해왔는데 나이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 스타벅스도 어딘가 비슷하다 그런 게 최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스타벅스 많이 투자하고 그런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게 조금 나이키랑 오버랩되고 있는데 나이키도 결국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 등장하고 경쟁자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면서 그걸 빠르게 캐치하지 못해서 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벅스도 뭔가 느끼는 게 그 중국에 결국 미국에서는 조금 그 보이콧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중국에 사활을 계속 걸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실 이 밀크티가 지금 엄청난 붐이죠. 여기 오늘 가봤는데 홍대 혼자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차백도 홍대 들어갔고 강남에도 있습니다. 차바이다오라고 홍콩에 상장한 중국인이랑 한국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밀크티 먹으려고 여성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조금 밀크티, 버블티, 이런 게 자꾸 유행을 하고, 스타벅스는 결국 이런 걸 이번에 이제 출시했지 않습니까? 보바. 이것도 조금 뭔가, 점점 뭔가 느껴집니다. 왠지. 그리고 이거 헤이티. 그 중국어로 시차라고 하나요? 시차? 헤이티도 압구정에 하나 들어오고 현재 홍대에 짓고 있는데 뭐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헤이티가 현재 뭐 중국 시장 싹쓸이하고 있다 하죠. 이게 헤이티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밀크티 시장 1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커피가 이 밀크티한테 좀 밀리는 느낌 들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 스타벅스에서 그 나이키의 냄새를 조금 맡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더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스타벅스는 나이키보다 더 트렌드 캐치는 빨리 합니다. 예, 빨리빨리 벌써 이런 거 카피 잘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거 상당히 칭찬할 만하니까 스타벅스도 다음 실적 발표 한번 보고 좀 영향 어떤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